그래서 우리 순차 분기 반복 얘기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순차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는 이제 지난주 거랑 섞어갖고 적당히 복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시금 데이터 영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진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는 복수형이라는 거, 데이터들은 명백히 틀린 표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 관점에서 이전보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해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의 몇 가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형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임의에, 여기서 말하는 임의에는 지금 열심히 키보드 치고 있는 코드 적는 프로그래머 나도 모르고 나중에 F5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도 모를,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랜덤한 값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주사위 굴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단어, 실습인데도 새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리터럴이라는 처음으로 영어 단어가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과제가 있어요. 조금 더 실습 끝나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압축 파일이랑 올라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압축 풀면 과제 설명서 .pdf 파일 하나랑 .py 파일 하나가 들어있을 겁니다.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형식 관련한 얘기입니다. 아까 나왔던 int str 이외에도 이미 매우 다양한 형식들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제까지 최소 4가지 형식을 직접 의도적으로 사용해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나 돼요, 심지어. 뭘 써봤을 거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잠깐 여러분 아이들 켜시고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 지금 충전 여건 제가 내돈내산으로 지금 멀티탭 항상 앞에 들고 오고 있으니까 충전하면서 수업 듣고 싶다면 앞에 앉으시면 돼요. 아무튼 인터랙티브 열어주시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게 저도 준비를 해둘게요. 그래서 요 문장들을 한번 적어서 실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전에 써본 적 있는 그거예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슬래시를 2개를 적어서 슬래시 연산자를 적어서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이 인터랙티브에 적는다면 엔터 치면 문장이 완성될 거고 그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 요 수식, 덧셈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우리한테 반사로 보여줄 겁니다. 근데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걸 적는다 칩시다. 그러면 아이고 3 더하기 5 엔터 치면 8 나올 거예요. 3 곱하기 5 이거를 매번 키보드로 치는 게 너무 귀찮을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살짝 나왔던 건데 Alt P를 누르면 제가 지금 3 더하기 5 곱하기 5까지 쳤어요. Alt P를 누르면 3 곱하기 5가 튀어나옵니다. Alt P를 또 누르면 3 더하기 5가 나와요. 그런 느낌으로 나 직전에 입력했던 거, 그 전에 입력했던 거와 같은 느낌으로 그 일종의 히스토리를 여러분이 뒤에 거 같은 느낌으로 찾아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Alt P를 열심히 연타하려면 엄청 과거에 제가 적었던 것들도 막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Alt P 너무 많이 눌렀다. 실행 취소를 취소하고 싶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Alt P에 반대되는 단축키 Alt N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Alt N 누르면 이제 그거 다음에 적었던 거 그러다가 3 더하기 5, 3 곱하기 5까지 다시 돌아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도 요 Alt P에서의 P는 뭐의 약자겠어요? 이전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Previous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 반대되는 N은 그러면 이제 Next의 약자겠구나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아이들이 이런 서비스까지는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3 곱하기 5 불러내신 다음에 곱하기만 슬래시로 그 다음에 슬래시 하나 옆에 슬래시 하나 더 적고 엔터 치는 식으로 그래서 3 슬래시 5 하면 얘는 우리한테 0이라고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C에서의 슬래시랑 동등한 느낌이에요. 3을 5로 나눈 몫이 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을 5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를 물어보고 싶을 때는 일반적으로 퍼센트 기호를 연산자로 쓰는 편이죠. C나 파이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이번에는 Alt P를 좀 눌러가지고 아까 전엔 전부 다 int 형식 값 나오는 수식들이었어요. 이번에는 한쪽 항을 플롯 형식 값 C라고 나중에 설명할 소수점 달린 숫자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고 한번 진행해 보세요. 3 더하기 5.0 하면 뭐가 나올 거냐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 직관적인 거니까 저도 한번 진행을 해보면 같이 진행하면 아이고 힘들다. 3 더하기 5 일단 적고 8 나오잖아요. 여기서 5.0을 하면 얘는 이제 우리한테 결과적으로는 8이잖아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 8.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0 더하기 5 하면
역시나 8.0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뭐 해보진 않았더라도 3.0 더하기 5.0 하면 당연히 8.0 나올 것 같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5.0 하면 15.0, 3 나누기 5.0 하면 똑같이 0.6, 그 다음에 3 나누기 5.0 하면 얘는 뭐 나오겠어요? 3을 5.0으로 나눈 몫은 0.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요걸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가 int가 형식 이름이다라는 건 그 name error or message에서 확인을 했어요. float이라는 5글자 단어를 치면 보라색으로 빛을 내줄 겁니다. 그래서 3 나누기 float 괄호 열고 5 괄호 닫고를 내보세요. 그랬을 때 얘가 0이 뜰 거냐 0.0이 뜰 거냐 양자택일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퀴즈를 스스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float이 무슨 뜻입니까? 그죠? 막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뭐 물에 뜬다 막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단어를 컴퓨터 동네에서는 뭐 열심히 쓰고 이거 C에도 있습니다. 5글자. 그런 느낌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int는 이제 뭐 지능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인티저의 준말인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한번 쳐볼게요. 이거를 // 괄호 열고 5 괄호 닫고 하면 얘는 이제 0.0이 나와요. 달리 말하면 얘는 지금 우리가 5.0 적었을 때랑 동등하게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5.0을 int 괄호 열고 닫고로 묶어가지고 엔터 치면 얘는 또 이제 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지금 3 나누기 5 한 거랑 동치로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5.0 튀어나오는 수식 적고 그 5.0에 대한 int 형식 값을 알려줘 라고 얘기하면 우리한테 아마도 int 값 5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런 그거의 역에 해당하는 거죠. int 값 5에 대한 float 형식 값을 줘와 같이 얘기하면 아마도 5.0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3 나누기 5 하면 얘는 좌항도 int, 우항도 int입니다. 오로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얘는 int 몫을 구해줘요. 결과값의 형식도 int입니다. 그 다음에 3 나누기 5.0 하면 얘는 결과적으로 int랑 float이랑 좌항, 우항이 싸운단 말이에요. 이때는 꺼져 하고 형식 오류를 뱉지 않고 대신에 요 int 형식 값에 대한 float 형식 값을 계산을 해서 float 나눗셈을 수행을 해줍니다. 3을 3.0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int랑 str이랑 덧셈을 갖고 싸우면 둘 다 꺼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나눗셈을 하려고 하고 있고 int랑 float이랑 싸웠어요. 그때는 float이 이기도록 지금 세팅이 돼 있나 봅니다. 일단 이 동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친구도 int 좌항, 결과적으로 float 형식 우항 결과값이 튀어나올 거예요. 따라서 float이 이기기 때문에 float 나눗셈을 수행합니다. 이 밑에는 반대로 이제 int 나눗셈을 수행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float 형식이 int 형식보다 약간 우성이다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칙 연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번엔 이걸 한번 해봅시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Alt P, Alt N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같이 진행하면 아이고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왼쪽 거 먼저 해봅시다. VAL 은3 엔터 쳐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타입이라는 단어를 치면 역시나 보라색으로 빛날 겁니다. VAL 하고 하면 얘는 지금 3을 괄호 안에 적어놓은 거랑 동치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엔터 치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타입이 뭐였죠? 우리 수업에서 형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 엔터 치면 우리한테 무려 class int라고 꺽쇠를 곁들여서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VAL 곱하기 5 했을 때는 뭐가 나오니? int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5.0 하면 뭐가 나오니? 라고 물어보면 float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타입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우리한테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수식 계산하면 int 값 3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이 친구는 int 형식입니다와 같이 우리한테 판단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얘는 3 곱하기 5니까 15잖아요. 따라서 int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5.0 하면 얘는 int 곱하기 float이니까 float이 우성이니까 결과적으로 float 형식 값 15.0이 나왔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이 친구는 float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반사를 지금 해줬다라고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동일한 내용을 VAL에 3.0이 담겨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3.0 담고 Alt P 조금 한 다음에 엔터 치고 엔터 치고 엔터 치고 여기가 끝이지 하면 될 거예요.
그럼 3.0 플롯 형식이에요. 곱하기 5 해도 15.0이에요. 곱하기 5.0 해도 플롯 형식이에요. 맞죠? 15.0.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0 세 글자짜리를 집어넣고 진행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런 느낌으로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VAL 하면 뭐 나옵니까? 3.0 세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타입과를 여기다 꼴을 하면 이제 str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직관적이죠? 좋아요. 그럼 이제 자 곱하기 5 하면 자 지금 str 곱하기 int 했더니 str 형식 값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지금 곱하기 5 하면 뭐 나오겠어요? 3.0 곱하기 5 하면 그죠? 세 글자를 5번 뻥튀기해서 적는 거니까 3.0, 3.0, 3.0, 3.0, 3.0이 나오는 거잖아요. 15글자짜리. 그렇게 나지만 str 형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올까요? 3.0을 5.0번 영거푸 적으면 뭐가 나올까요? 무슨 형식이 나올까요? str 곱하기 플롯입니다. 일단 의미 관점에선 3.0, 3.0, 3.0, 3.0, 3.0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엔터 치면 무려 우리한테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를 뱉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얘는 곱하기 5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근데 5.0은 지금 안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5랑 5.0을 구분을 합니다. 아니 인트랑 플롯이랑 싸우면 플롯이 우성이라서 덧셈 뺄셈 같은 거 알아서 소수점 붙여서 잘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또 안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들 맘대로 아주 그냥 아무튼 이런 상황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왜 안 해주는 걸까요? 왜 소수점 달린 숫자는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를 생각해 봅시다. 그죠? 자, 얘는 지금 곱하기 5 하면 5번, 그러니까 0번 곱한다, 1번, 자, 0번 곱해 볼게요. VAL 곱하기 0 하면 뭐 나오겠어요? 그죠? 0글자짜리가 나옵니다. 3.0을 0번 적은 게 나와요. 그러면 한 번 적으면 3.0, 두 번 적으면 3.0, 3.0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1.5번 적어줘 라고 엔터 치면 이제 이 친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3.0은 세 글자란 말이에요. 3.03 정도까지만 발음하고 끝내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0 정도면 해줄 수 있지 않나 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파이썬 인터프리터 만든 분들은 여기서 그냥 소수점 달렸으면 가차없이 다 꺼지라고 해버려. 와 같이. 결정을 내렸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1.5번 적는 방법 애매한 것 같아요. 1.1번 적는 방법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오류 메시지가 나고 이 오류의 결과적으로 원인은 우항의 형식이 지금 이 str 곱하기를 할 때의 우항의 형식이 적절한 형식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유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 그럭저럭 당황하지 않고 오류가 나도 오류 메시지를 납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도 수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조금 특이한 수식들이에요. 우리 이전에 써본 넣는 연산자, 꺽쇠 연산자, 그 다음에 true라는 네 글자, 황금색으로 빛나는 네 글자 하고 엔터 쳐보시고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타입이라는 친구를 여기서 한 번 더 써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3 넣는 5 의미 관점에서 3이랑 5랑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한번 해보면 3이랑 5랑 같니? 물어보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false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이 5보다 작니? 하고 물어보는 셈이죠. 요거 부등식을 계산하면 true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계산하면 true가 튀어나오는 바로 그 수식 true를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산하면 true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타입과를 닫고 사이에다 밀어 넣는 게 가능해요. 이 친구는 엔터 치면 우리한테 무려 아까 살짝 튀어나왔던 BOOL, 불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살짝 봤던 false라든가 true는 마치 우리가 3 같이 적거나 눈으로 구경하던 게 int 형식이었던 것처럼 이 두 친구는 불 형식 값으로서 우리가 지금 구경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일단 구경할 수 있고, 자 지금 보시면 요 위의 등식이랑 요 부등식은 지금 좌항 우항이 다 그냥 숫자예요. 이름이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위에 이 수식은 언제 계산을 하든 간에 항상 true가 뜰 거예요. 항상 지금 예를 들면 넘버에 뭐가 담겨있든 템포에 뭐가 담겨있든 타임을 임포트를 했든 안 했든 아무 상관없이 그 다른 어떤 것들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3은 5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수식을 적는 거나 그냥 대놓고
true 네 글자를 적는 거나 항상 동일한 계산 결과값이 나와요. 형식도 동일한 불형식 true가 무조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하기 위해서 while true 콜론 한 다음에 엔터키 쳤었단 말이에요. 조건식으로. 그 대신에 while 3이 5보다 작은 동안 그딴 식으로 적어도 사실은 똑같이 동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상황에선 그런 식으로 뭐 어차피 true 나올 거면 그냥 true 적는 게 낫지 않겠어? 예를 들면 항상 3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1 더하기 2 이딴 식으로 적는 것보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적는 것보다 그냥 3 한 글자 적는 게 깔끔하고 눈에 보기도 쉽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살짝 그걸 뒤튼 거예요. 왜 지금 3이 5보다 작냐라는 이 수식은 계산하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거기다가 좀 더 실질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수식에는 좌항, 우항 그 어디에도 어떤 조그만 작은 수식도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A가 3이라 칩시다. 그러면 A가 5보다 작냐라는 수식을 이때는 true예요. 근데 A에 만약에 7이 들어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Alt P 해서 제가 똑같은 수식을 또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쩔 때는 false가 뜰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수식은 이름이 끼어 있어요. 따라서 그 현재 수식 A를 계산한 결과값이 어쩔 땐 3일 수도 있고 어쩔 땐 7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 부등식은 어쩔 때는 계산하면 true가 뜰 수 있고 어쩔 땐 false가 뜰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차가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것처럼요. 그런 실행상의 베리에이션, 매번 F5 누를 때마다 다른 실행 양상을 보이도록 만드는 원론적인 기능은 수식에 이름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 이 수식을 계산하기 직전 타이밍에 서로 다른 값을 담아두고 동일한 수식을 계산할 수 있다면 베리에이션을 가져갈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런 수식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살짝 나왔던 자, 3은 항상 3이잖아요. 5는 항상 5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수식이긴 한데 여러분이 적을 수 있고 나중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계산을 할 때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올 거냐 인트값 3 나올 거다 누구나 지금 납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파이썬 프로그래머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항상 동등한 눈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그 형식 그 값이 나오는 수식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보통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와 같은 의미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터럴 수식의 일종이에요. 리터럴은 계산하면 리터럴리 눈에 보이는 바로 그 값이 나오는 수식이라서 이런 느낌으로 명칭을 정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에도 리터럴이 존재하고 파이썬에도 리터럴이 존재합니다. 자, 지금 여기는 int 형식 리터럴을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bool 형식 리터럴도 우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긴 true만 있지만 false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수식 3.0이나 수식 hi 두 글자와 같은 느낌으로 계산하면 항상 플롯 형식 값 나오는 리터럴 눈에 보이는 바로 그거 눈에 보이는 바로 그 두 글자짜리 str 형식 값 나오는 str 리터럴도 여러분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살펴보면 파이썬의 기본 형식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이 끝나요. int, float, str, bool입니다. int 우리 3하고 엔터 칠 때부터 써봤어요. float 나눗셈 할 때 0.6 나올 때 초출했습니다. 처음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str hello도 출력할 때 따옴표 해갖고 우리가 써봤어요. 그 다음에 bool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살짝 써본 겁니다. true라는 친구 일단 리터럴 적어봤었고 그 다음에 차가 0보다 크다 작다 할 때 그 부등식 내지는 등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bool 형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써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방금 전에 타입이라는 형식을 써봤어요. 타입도 형식 이름입니다. int가 형식 이름이듯이 타입도 형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한 거냐? 자, 보세요. 우리가 int 3.0 하면 3.0에 대한 int 형식 값을 얻는 거죠. 그죠? 3 나올 겁니다. 3.0에 대한 str 형식 값 하면은 이거 뭐 나오겠어요? 엔터 치면 3.0 세 글자가 나옵니다. 3.0에 대한 플롯 형식 값 하고 싶다라면 똑같은 거 나올 거고 3.0에 대한 bool 형식 값 하고 싶다라면 아마도 true가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3.0에 대한 타입 괄호 닫고를 하면 엔터 치면 우리한테 플롯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얘는 지금 위에 거랑 사실은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타입 자체가 형식 이름이에요. 3.0 플롯 형식 값 3.0에 대한 타입 형식 값을 나한테 주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플롯 자체가 형식이잖아요. 플롯 형식입니다. 여긴 클래스라고 적혀 있지만 이걸 그냥 형식이다라고 타입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타입도 형식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형식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다루기 위한 겁니다. int도 형식 이름이에요. int는 소수점 안 달린 그냥 숫자를 다루기 위한 형식입니다. str은 글자들을 다루기 위한 형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예를 들면 자, 이거는 엔터 치면 뭐라고 나올까요?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은 뭐가 나올까요? int가 뭐였죠? 형식이었잖아요. 그렇죠? int도 형식이에요. 플로트 형식이에요. 마치 3도 int예요. 5도 int예요. 그렇죠? 그럼 얘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자, 얘 엔터 치면 int의 형식은 형식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왜냐? int 자체가 여러 형식들 중에 하나잖아요. 자, 1, 2, 3, 4, 5 다 집어넣으면 다 int입니다라 나오겠죠, 지금. 그 다음에 int 집어넣어도 플롯 집어넣어도 str 집어넣어도 걔네 다 형식이에요. 형식의 일종들입니다. int도 형식 값이고 플롯도 형식 값인 거예요. 그래서 int도 형식이고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건 내가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 적었다 내가 오타다 미안하다. 얘도 형식이고 str도 형식이고 bool도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주장한 바로는 마지막이에요.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습니까? 그죠? 형식의 형식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엔터 치면 우리한테 형식의 형식은 형식입니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형식 또한 형식의 일종이에요. 형식셉션이 지금 발생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저것도 형식 이름인데 요거는 일단은 우리 수업 범위를 좀 초월한 그런 내용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면 B에 3한 글자가 있다 칩시다. 지금 A에 7 들어있으니까 A 더하기 B 하면 털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왜 오류가 나지? 그럼 A는 지금 무슨 형식 값이 들어있는 거지? 같은 거 확인하고 싶을 때 타입과를 걸 쓰시면 돼요. 아, 그럼 A에 int가 들어있구나. B에는 str 들어있구나. 아, 그러면 이제 A에 대해서 나는 지금 str 덧셈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면 str 형식 나올 테니까 덧셈식을 고쳐서 이런 식으로 고쳐 적으면 내 목표대로 글자 붙이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어떤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그 수식을 타입과를 닫고로 묶으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같은 거 적고 그 변수에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나 확인하고 싶을 때 타입과를 닫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선 저 타입과를 닫고를 민증을 깐다라는 표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민증을 까면 거기에 3 적혀있나 4 적혀있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값이 무슨 형식 값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요 타입과를 닫고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5가지를 써봤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형식은 요 정도 하면 대충 끝나요. 물론 이제 파이썬 동네는 요 4가지 말고도 꽤나 다양한 형식들이 기본 탑재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증을 아무 데서나 까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프린트의 형식이 뭐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사 뭐 이런 거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인사의 형식은 뭐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함수입니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타임 한 다음에 타입의 형식이 뭐니?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수식으로 적을 수 있는 모든 것, 달리 말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값으로서 다루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민증을 까볼 수 있어요. 그럼 걔가 어디 사는 누군지 같은 것들이 다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정도로 해두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 봅시다. 제목이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에요. 우리 지금 언제 집에 가야 되는 거죠? 저한테 얼마나 남은 겁니까? 시간이 약 1시간 남은 거죠? 시간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냥 일찍 끝내드리고 보내드리는 게 맞는 거죠. 저 지금 계속 저를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본론이에요.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 얘기를 살짝 해봅시다. 그래서 살짝 이전 슬라이드를 복붙해 올게요. 아까 전에 우리 3단 콤보 요 3가지가 다 조합돼 있으면 우리가 어쩔 때는 반말로 인사하고 어쩔 때는 그렇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름을 섞어서 수식을 적는 게 첫 번째예요. 리터럴만 가지고 수식을 적으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섞어서 적는 거. 두 번째로 실행 흐름 관점에서 알았어요. 실행 흐름 관점에서 그 수식, 예를 들면 부등식 같은 거 계산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그 섞어놓은 그 이름 자리에 사용자가 고른 값이 담기도록 할당문을 미리 실행한다든가 같이 실행 흐름, 순차 흐름을 구성을 해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복잡한 이름이 섞여 있는 부등식 같은 거를 if문이나 while문의 조건식 적는 자리에 적어두면
어쩔 때는 사용자가 이번엔 3하고 엔터 쳐서 내용물을 3번 실행하고 어쩔 때는 사용자가 10하고 엔터 쳐서 내용물을 10번 실행하고와 같이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베리에이션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구성을 해두는 게 가능해요. 매번 F5 누를 때마다 어떤 문장이 실행되거나 되지 않도록 또는 여러 번 실행되거나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가봅시다. 우리가 계산 결과값이 달라지는 수식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맨 위에 거 방금 전 봤던 사실상 true로 4글자 적은 거랑 동치에 해당하는 수식이죠. 그거 밑에 보시면 지금 동등한 느낌의 덩어리를 3덩어리를 준비를 해놨어요. 할당문 먼저 실행하고 부등식을 계산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구경해 보시면 얘네 3덩어리는 지금 일단은 두 번째 문장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넘버가 5보다 작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 3문장 바로 위에 바로 직전에 실행될 할당문의 는 오른쪽 자리에 서로 다른 수식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일단 하나는 리터럴 적어놨습니다. 하나는 인풋 호출식을 쓸까 갖고 적어놨어요. 결국 사용자가 고른 숫자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은 아직은 물음표에 해당하는 제3의 선택지가 뭔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아는 2개만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변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미리 값을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사용한다와 같은 일종의 시간차 공격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름 넘버를 3번에 걸쳐서 담았다가 부등식 계산에 꺼내서 쓴다. 담았다가 꺼내 쓴다. 담았다가 꺼내 쓴다. 동등한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을 야기하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지금 통제 변인 같은 거예요. 똑같이 지금 맞춰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한번은 좀 더 복잡한 예시를 한번 봅시다. 넘버에 3 담아놓고 3이 5보다 작으면은 이제 5가 답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답을 때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고른 게 5보다 작으면 답은 당신이 고른 숫자보다 큽니다. 그렇지 않다면 작습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답을 맞췄다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간단한 분기 흐름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넘버 자리에 부등식의 저항에 해당하는 넘버 자리에 리터럴 3 계산한 결과값을 담는 겁니다. 항상 인트값 3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같은 경우 할당문 는 오른쪽 자리에 리터럴 3이 적혀 있는데 이러면 사실상 밑에 지금 복잡하게 넘버가 5보다 작냐 넘버가 5보다 크냐 넘버가 5랑 같냐를 하는 대신에 그냥 그 이름 자리에 동일한 리터럴을 대신 적어도 완전히 똑같이 실행될 거예요. 왜냐?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은 언제 F5를 누르든 간에 항상 3일 테니까요. 그렇죠? 그게 리터럴의 본질이잖아요. 순차적으로 쫙 실행하면 얘는 무조건 up만 출력하고 다른 2개는 출력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항상 3은 5보다 작고 3은 5보다 크지 않고 같지도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변수 개념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6글자 치느니 1글자 치고 마는 겁니다. 똑같은 짓을 하는 건데. 그죠? 현재 순차 실행 흐름상 넘버에 무조건 3이 담길 거고 그 다른 값이 담기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넘버에 담는다. 그 넘버 값이 5보다 작냐, 5보다 크냐, 5랑 같냐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전이랑 동일한 어프로치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변수 개념을 쓰지 않고 넘버 6글자 대신에 할당문 는 오른쪽에 적어놓은 저 수식을 대신 적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리터럴이 아닌 수식, 심지어 함수 호출식이 적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런 느낌으로 복붙해서 적는다고 칩시다.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방금 전 넘버라는 변수 이름을 도입해서 쓴 버전이랑 현재 이렇게 넘버 대신에 는 오른쪽에 있는 수식으로 치환해서 적어둔 버전이랑 똑같이 동작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건 한번 우리가 시간 여유가 조금은 있으니까 얘는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치는 건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단 바탕화면에 적당히 저장할게요. 템프하고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경해야 되니까 골라봐 정도로 반말을 하겠습니다. 빠른 퇴근을 위해. 그럼 이제 자, 우린 답이 5란 걸 알고 있는 채로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골라봐 해서 제가 예를 들면 5하고 엔터 쳐볼게요. 자, 전 지금 그 어떤 치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지금 정답을 맞췄어요.
그다음에 골라봐 하고 이번엔 3하고 엔터 쳐볼게요. 이번에는 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아까랑 비슷해요. 여기 오른쪽에 적어놓은 수식을 그냥 넘버 자리에 대신 적고 넘버 자리에 대신 적고 넘버 자리에 대신 적었을 때 요거 F5 누르면 아까랑 똑같이 실행될 거냐 이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골라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해볼까요? 3하고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나한테 한 번 더 물어볼 겁니다. 그죠? 인풋 호출식을 이 조건식을 계산하는 동안 한 번 더 계산을 할 거예요. 또 골라보래요. 아이, 웬걸? 5하고 엔터 쳐볼게요. 또 골라보래요. 문. 아이, 그러면 이번 1 한번 해볼게요. 아이, 또 골라보래요. 그러면 이번엔 3, 5, 1이니까 뭐 꺼져 한번 해보겠습니다. 꺼져는 오류 나겠지? 0 한번 해볼게요. 하면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개판 난 거죠, 지금 아주 그냥. 원래 우리 목표는 일종의 게임 같은 거, 숫자 맞추기 게임 같은 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나한테 4번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말도 나한테 안 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한 번 더 실행해 볼게요. 자, 반대로 극단적인 상황을 봅시다. 골라봐. 그러네. 거꾸로 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못 본 척 해주세요. 이건 0하고 여기는 0하고 여기는 뭐 100하고 여기는 5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3개를 다 출력을 해봤어요. 제가 좀 치트 엔진을 켠 겁니다. 그래서 자, 봐봐요. 이 동일한 수식을 여기저기에 적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항상 계산 결과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번 중에 3번을 서로 다른 거를 입력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도 됩니다. 저는 만물의 영장 인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정상 동작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가 항상 3하고 엔터를 쳤다. 그러면은 아까 전 버전이랑 동등하게 업만 출력이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용자는 항상 똑같은 거 입력한다는 보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딱 한 번만 물어보고 그걸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사용하는 변수의 개념을 여기는 적용을 해놔야 게임이라는 걸 좀 더 원만하게 숫자 맞추기 게임을 성립을 시킬 수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실습으로 설명을 진행했으니 슬라이드 설명은 대충 넘길게요. 자, 그래서 함수 출식 적혀 있고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얘는 이전과 동등하게 실행되지 않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요 인풋과 열고 닫고 이 수식이 매번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마도 요 인풋 호출식을 한 번만 계산하도록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사용자한테 숫자를 하나만 입력받고 그걸 한번 세이브 해둔 다음에 동일한 숫자를 여러 문장에 걸쳐서 한 번 담아둔 동일한 숫자를 꺼내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수행하고 서로 다른 작업에 활용하도록, 그래서 서로 다른 새 메시지들 중에 지금 같은 경우 수학적으로 정확히 딱 하나만 저 사람한테 반송을 하도록, 출력을 하도록 우리가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궁극적으로 인풋 괄호 닫고 수식이 매번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그냥 무지성으로 3엔터만 연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 변수 개념을 도입을 한 거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수업 복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임의의 값을 활용하는 방법도 비슷한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할당번 는 오른쪽에 뭔가 수식을 적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만약에 리터럴 3을 적는다면 프로그래머가 직접 업을 출력할 거냐 다운을 출력할 거냐 굿을 출력할 거냐를 정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을 적을 거냐, 그러니까 리터럴 중에 뭘 적을 거냐를 여러분이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겁니다. 이 게임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여러분이 직접 정하는 거예요. 마치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여러분이 정했듯이요. 그렇지 않고 인풋 호출식을 쓸까 가지고 쓰면 그러면 프로그래머인 나는 나중에 저 사람이 뭐를 누르고 엔터를 칠지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프로그래머는 모르는데 눈앞에 있는 사용자, F5 눌렀을 때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는 아는 값을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리터럴을 적어두면 프로그래머 본인은 알고 있지만 사용자는 모릅니다. 우리가 따로 출력해주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이게 정답이 오라는 걸 몰라요. 그죠? 그거랑 동등한 느낌입니다. 사용자는 모르고 프로그래머는 아는 값을 쓰고 싶다라면 리터럴 적으면 돼요.
프로그래머 본인은 모르지만 사용자가 정한 값을 쓰고 싶다라면 그때는 인풋 호출식을 섞어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 프로그래머인 코드 치고 있는 나도 모니터 앞에 있는 사용자도 모르는 임의의 값을 데이터로서 사용하도록 여기다가 적절한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목표에 같이 도전하는 게 현재 스케줄인데 이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 그 4주차 예시 압축 파일 있잖아요. 그거 압축 푸시면 모범답안.py를 같이 넣어놨어요. 제 실수가 아닙니다. 자, 원래는 그거를 여러분 여기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30분 있다가 정답 공개합니다 하는 건데 오늘은 이 30분을 절약을 합시다. 그래서 바로 정답을 까서 어떤 느낌으로 요 주사위 굴리기 기능을 쓸 수 있나를 같이 한번 구경해보고 실행해서 실제 게임 한번 진행해보고 빠르게 넘긴 다음에 과제는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괜찮습니까? 아 싫다. 너 나한테 30분 이거 해줘야 된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일찍 집에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그런 느낌으로 합시다. 그래서 숫자 맞추기 게임 한 판을 구성하는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게 중간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1에서 9, 1, 2, 3, 4, 5, 6, 7, 8, 9 범위 내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 하나를 미리 골라둘 거예요. 다만 나는 그 답이 3인지 5인지 몰라요. 프로그래머인 나도 모르고 당연히 모니터 앞에 있는 사용자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용자한테 숫자를 매번 입력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미리 골라둔 답이랑 똑같은 거를 골랐다면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저 사람한테 힌트를 말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그런 기회를 3번을 가져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는 거, 저 사람이 이미 답을 맞췄다면 또 물어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시점에 이 게임은 종료가 될 겁니다. 저 사람의 승리로 끝이 날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이 오답을 3번 입력했다라면 그때는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고 게임이 끝날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지금 구경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 우리 역시나 우리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는 임의의 인트 형식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우린 직접 적을 수가 없어요. 아직은 스킬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이 만들어 놓은 거를 임포트를 해와서 쓸 거예요. 그래서 타임도 준비되어 있지만 랜덤이라는 뭔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랜덤 엔터를 치고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특별한 문장 하나를 오늘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행 흐름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문장이랍시고 새로 문장 하나를 지금 섞어갖고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놨고 조금 이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들 중에 가장 여러분이 자주 쓰게 될 문장 하나를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열어보시면 임포트 랜덤 엔터 치고 지금 스타트 합니다. 그래서 랜덤 주사위랑 관련된 기능 나 수입해 와서 쓰겠어 한 다음에 새로운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 첫 줄을 적고 들여쓰기 한 내용물. 그러니까 들여쓰기 한 내용물이 이제 게임 한 판을 하겠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구경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게임 한 판을 한다는 곧 일단 먼저 답을 정한다예요. 여기 지금 주석으로 적어둔 게 전부 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 적혀 있던 걸 복붙한 겁니다. 그래서 1 이상 9 이하 범위 내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을 답으로서 미리 골라두기 위한 할당문이에요. 그래서 이름 답으로 해놨습니다. 답에다가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이 함수 출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담을 거예요. 일단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임의의 인트 형식 1 이상 9 이하의 인트 형식 값이 튀어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함수 출식으로 표현해 둔 거예요. 그다음 그 계산 결과값을 답에다 담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3번 기회를 제공할 거니까 그 반복의 3단 콤보죠. 첫 반복 준비를 할 겁니다. 일단 처음에는 라이프가 3인체로 스타트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서비스 제공할 거냐? 라이프가 남아있는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용자한테서 숫자를 입력받고 결과 판정해서 알려주는 것까지가 한 번의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거랑 관련한 코드가 이 while문의 내용물로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하게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가장 먼저 사용자한테 숫자를 하나를 입력받을 겁니다.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초이스에 담고 그럼 이제 사용자가 고른 초이스랑 나도 사용자도 이게 답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지만 아무튼 답이랑 비교해요. 사용자가 고른 게 답보다 크면 사용자에게 힌트를 말해줍니다. 답은 그거보다 작아요. 답은 그거보다 커요. 이런 느낌으로 말해주면 돼요. 근데 사용자가 답을 맞춰버렸다면
이때는 역시나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여기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저 사람 이미 정답 맞췄으면 또 물어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게임을 끝낼 겁니다. 거기서 이제 새로운 문장 return문이라는 걸 지금 적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return, 아까 봤듯 돌아간다, 반송 같은 뜻이잖아요. 이 return문을 여러분이 gam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return 진짜 말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게임 할 필요 없어, 꺼져와 같은 느낌으로 return문을 적어놨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을 맞췄다면 정답입니다를 출력하고 게임 함수 내용물 실행을 중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명제 대우 기억납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도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자, 지금 봅시다. 초이스가 답이랑 맞다면 무조건 게임이 끝나요. 리턴문 실행하면 끝납니다. 근데 리턴문 언제 실행하냐? 초이스가 답이랑 같으면 끝나요. 실행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만약에 게임이 끝나지 않고 이 if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라는 건 초이스가 답이랑 같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는 저 사람이 오답을 하면 냈다는 거니까 life를 1 까는 다음 반복 준비하는 코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3번 오답을 내면 life는 life 빼기 1 엔터 할당문을 3번 연거푸 실행하게 될 거고, 따라서 while문의 조건식이 이제 false가 뜨게 됩니다. life에 0이 담기면. 그러면 while문 전체의 실행이 끝나요. 자, 다시 봅시다. while문 전체의 실행은 언제 끝나냐? 3번 오답을 내면 끝나요. 그렇지 않다면 while문은 절대로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정답을 맞췄다면 아예 게임 자체가 오버돼 버립니다. 리턴을 해버릴 거예요. 따라서 while문의 실행이 정상적으로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떠서 끝났다는 건 저 사람은 3번 연속 오답을 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 사람이 패배한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면 전체 게임 내용을 실행해 끝나요. 요거 바로 여러분이 F5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잖아요.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해볼까요? 저도 지금 답이 뭔지 몰라요. 5하고 엔터 쳐볼게요. 답은 그거보다 커요. 이제 기회 2번 남았습니다. 7. 답은 그러면 이제 6이 답인 거죠. 정답입니다. 한 판 더 해볼게요. 자, 답은 작아요. 3. 2번 만에 맞췄어요. 운이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매번 제가 똑같은 숫자를 입력한다고 해서, 잠깐만, 이럼 이제 8 또는 9가 답인 거잖아요. 9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맞췄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인 저도 개 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임포트 랜덤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일단 사용자한테 답을 고르세요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자가 연기를 해야 되면 이딴 식으로 적어 놓으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유치원생들 앞에다 두고 자, 한번 뭐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생각 있으면 5 한번 먼저 해보세요 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은 제가 5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3 먼저 해볼까?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나는 지금 5가 답이란 걸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코드를 적은 게 저니까요. 리터럴 적은 게 저니까요. 근데 그런 부담감 전혀 가질 필요 없이 저도 어엿한 한 명의 플레이어로서 플레이를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나도 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나중에 뭐가 뜰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인 우리도 이론상 패배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함수 출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나중에 뭐가 될 건지는 이 함수 출식을 실제로 적고 있는 우리도 몰라요. 일단은 이거는 확실히 이거는 참입니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완벽한 랜덤은 존재하지 않아요. 주사위시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가챠 게임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박스 같은 게 있다 칩시다. 친구랑 나랑 같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친구가 갑자기 알바비가 입금이 됐어요. 25일이라서 알바비가 입금이 돼서 11만 원짜리 팩을 사서 질렀어요. 근데 단 하나도 당첨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1만 원을 지를 때입니다. 지금. 프로그래밍 동네에서의 랜덤은 그게, 자, 생각해봐요. 랜덤이 뭐죠? 주사위가 랜덤이다라는 건 지금 내가 굴렸을 때 1이 나올 확률과 6이 나올 확률이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걔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랜덤은 사실 이런 뜻이에요. 이 주사위를 무 한 번 굴렸을 때 1이 나온 횟수랑 6이 나온 횟수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장돼야지 무 한 번이면 무 한 번 시행하면 전부 다 6분의 1로 수렴하는구나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면 지금 한 번도 6분의 1이겠구나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도 얘기했지만 컴퓨터는 무한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유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동네에서의 랜덤은 유한번 안에 6분의 1이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12번 동안 굴리면 무조건 1이 2번 나온다 따위가 보장되는 거예요. 6면체 주사위로 치면. 따라서 옆에 친구가 1이 2번 떴어요. 나는 지금 당장 결제하면 절대 1은 뜨지 않는 거예요. 그 유한한 주기 안에서는, 그 짧은 주기 안에서는. 그 주사위 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래서 수많은 감언이설들이 지금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 이런 데 보면 막 오늘 뭐 운이 좋네 이딴 소리 하잖아요. 아저씨들이. 그게 실존하는 거다. 아무튼 그렇긴 한데 그런 느낌으로 진짜 랜덤은 아니긴 한데 일단 지금 1학년 1학기 오픈소스 수업 듣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랜덤이 아니다라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는 답이 5일 것이다 7일 것이다를 합리적으로 추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사위 굴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게임 만드셔도 지장이 없을 수준이에요. 잘 만들어놨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마무리하면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3번째 방법을 소개했다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방법. 프로그래머인 내가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정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 16진수로 26살이다 와 같이 리터럴을 적으시면 됩니다. 내 숫자 맞추기 게임은 항상 답이 5야. 그렇게 만들고 싶다면 는 오른쪽에 리터럴 5 적으시면 돼요. 물론 2 더하기 3 적어도 되지만 보통은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프로그래머인 나는 모르지만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가 아는 값을 프로그램 안에서 쓰고 싶다. 데이터로서 쓰고 싶다라면 인풋 호출식을 섞어서 쓰면 돼요. 그럼 저 사람이 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다 코드 치고 있는 개발자인 나도 모르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소비자에 해당하는 저 사람도 모르는 임의의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쓰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임포트 랜덤에서 준비해 두고 랜덤 점 하면 이런저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멀, 가우시안, 막 뿌아송 막 그런 거 들어있을 겁니다. 그것들 중에 그나마 균등 분포라고 할 수 있는 걸 그냥 쓰고 싶다라면 랜드인트라든가 등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임점 슬립할 때 괄호 여니까 이거 초 단위로 입력받습니다 와 같이 노란색으로 툴팁 보여줬듯이 이 친구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실제로 코드 칠 때는 랜덤.랜드인트하고 괄호 열면 영어로 설명해 줄 겁니다. 이거 만드신 분이 설명을 붙여놨으니까 실제로 다양한 새로운 것들 도전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잘 모르겠다면 우리 GPT나 잼미니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면 4-2도 끝이 납니다. 우리가 데이터 차원에서 역시나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고 싶다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일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2가지를 확실하게 분류해서 구경해 봤어요. 리터럴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3의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오늘 살펴봤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일단 4-2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설명서 설명을 한 3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시 10분이고 일단 느낀 점 적는 칸 여러분 지금 느낀 점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느낀 점 적고 일단 오늘 본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역시나 화요일 수업이라 지금 일찍 끝나긴 했는데 그래서 집에 가실 분들은 지금 먼저 가셔도 좋아요. 그렇지 않고 과제 넘버1 설명을 곧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듣고 여기서 과제 살짝 조금 하다가 집에 가고 싶다라면 한 5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갈 사람 다 가면 그때 이제 슬슬 이야기를 다시 재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최종 목표는 없어요. 조금 이따 과제 설명하고 나중에 유튜브로도 볼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본론 여기까지입니다.